심장병이 있는데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들도 아직 나이가 40대인데 혼자 있다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응급처치라도 알고 싶습니다. 지혜 담아 행복을 담아드려요. 혹시 혼자 집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아무도 옆에 없다면 단 5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은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조용히 혼자 TV 보다가 또는 잠들었다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치명적인 순간이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너무 늦게 도착한 환자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단 몇 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라는 건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조금 답답해서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왼팔이 저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식은땀이 나길래 잠깐 앉아 쉬면 괜찮겠지 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의 공포는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한낮의 집,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 혹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그때 여러분의 심장이 멈춘다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남을 확률은 극도로 낮아집니다. 살아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았느냐, 혼자 있을 때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이었는데 은퇴 후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린 응급신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휴대폰으로 119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거실에 쓰러지셨습니다. 덕분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빠르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은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셨습니다. 가족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이 차이는 정말 몇 분,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와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심장마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복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혹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며 방심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어떤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하시면 여러분은 언제든 뉴스 속 한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심장내과를 가르치고 있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경고자로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주 찾아오는 심장마비. 이 치명적인 진실을 오늘 반드시 제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단순히 가슴이 답답하다는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시죠? 실제로 환자분들 절반 이상이 어제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점점 심해지고 혹은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등으로 퍼진다면 그건 명백히 심장마비의 전조 신호입니다. 그 순간 괜찮겠지 하며 버티시면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 이유 없는 가쁜 호흡이 계속된다면 이미 심장에 큰 부담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아침이 되자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과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우리 몸은 강력한 위험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유 없이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곧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말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오늘은 정말 불길하다. 여러분, 이 말을 남긴 분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는 어지럼증과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빈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이 순간적으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뇌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질 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본인은 어지럼증이 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고 문을 열어두고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한 말이 있어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않았더라면 그 후회가 남는 순간 이미 생명은 위태로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60대 가장이었어요.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에이, 내가 의사한테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닐까? 하며 며칠을 그냥 버티셨습니다. 결국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쓰러지셨고 아내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내분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왜 그때 더 무섭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일부러 무섭게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방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앗아갑니다. 그 치명적인 순간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심은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실제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실제로 닥쳤을 때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사를 가르는 기술입니다.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단 몇 분, 아니 단 몇 초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한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 환자는 집안,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을 텐데 혼자 있을 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어두십시오. 가슴이 조이거나 호흡이 이상하거나 몸이 갑자기 힘을 잃을 때 혹시 심장마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많은 분들이 괜히 민폐일까봐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망설임이 곧 죽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휴대폰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중 한 분은 쓰러진 채로 119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결국 구조가 지연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분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고 후 곧바로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생존 준비입니다. 두 번째, 기침 심폐소생술을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침 심폐소생술 들어보셨습니까? 심장마비가 올 때 의식이 남아있는 순간에 강하게 규칙적으로 기침하는 방법입니다. 심장이 멎기 직전 폐와 흉곽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복부에서 힘을 끌어올려 강하게 기침하는 겁니다. 마치 폐 속 깊은 곳에 점액을 뱉어내듯이 강력하게 규칙적으로 말입니다. 콜록, 콜록 하는 그 기침이 잠시나마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줍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 방법을 교육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 덕분에 스스로를 지켜낸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한 분은 야근 중 갑작스럽게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예전에 교육받은 기침 심폐소생술을 떠올리고 119에 신고한 뒤 책상에 기대어 계속해서 강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 몇 분간의 기침이 심장을 간신히 버티게 해주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선생님, 그때 알려주신 기침법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 번째, 누워서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앉아서 상체를 세우십시오. 심장마비가 다가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눕습니다. 하지만 누우면 심장과 폐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상체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호흡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고 심장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누우면 죽고 앉으면 산다. 그만큼 자세 하나가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네 번째, 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십시오. 평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을 미리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면 그 순간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약을 찾으려고 방 안을 헤매지 마십시오. 약은 늘 손에 닿는 곳, 주머니나 침대 머리맡에 두어야 합니다. 그 몇 초의 차이가 곧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에 알리십시오. 혹시 카톡 메시지, 짧은 통화라도 할 수 있다면 나 지금 이상하다, 심장마비 같다라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남기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이 짧은 알림 덕분에 구조가 빨라져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쓰러진 분들은 대부분 뒤늦게 발견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술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의사도 약도 가족도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준비와 행동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19 신고, 문 열기, 기침 심폐소생술, 앉아서 기다리기, 약 복용, 주변에 알리기. 이 6가지가 바로 혼자 있을 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섭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무섭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남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삶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가 생존의 기술이었다면 다음은 평생을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장마비라는 것이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 남의 일처럼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두려운 현실처럼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심장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멀쩡하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던 분이 몇 분 뒤 숨이 멎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만큼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연약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결코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그런 순간을 맞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활을 바꾸십시오. 짠 음식 줄이고 기름진 음식 멀리하고 담배와 술을 끊으십시오. 운동은 반드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단 20분의 빠른 걸음이 평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주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늘 안타까운 순간을 봅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증상을 참고 넘기다가 병원에 왔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깨나 턱으로 번지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 아닙니다. 심장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홀로 있다가 쓰러진다면 그 고통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 손주, 부모님 모두가 함께 고통받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심장마비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눈물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이 뼈아픈 후회는 절대로 남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단순히 머릿속 정보로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약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휴대폰을 충전기에만 두지 말고 몸 가까이에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심장마비가 오면 이렇게 해야 해. 이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저를 길에서 만나신다면 선생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늘 말합니다. 심장은 당신의 것이지만 그 심장이 멈추면 슬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9 신고, 문 열기, 기침 심폐소생술, 앉은 자세, 약 복용, 주변 알림. 이 6가지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생활 습관입니다.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살아남기를,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히 가족과 함께 웃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사이자 그리고 한 사람의 동료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도 힘차게 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